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최준영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을 주제, 오늘은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아픈 추억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옛날부터 알면서 놓쳤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이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좀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줄촌에서 디지털 자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김익현 변호사님 모셔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익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율촌에서 2010년부터 근무하고 있고요. 네, 제가 율촌에서 신수종 변호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수종 변호사? 네, 다양한 그 신산업 분야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는 2016년부터 예. 전문팀을 만들어가지고 오랜 기간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혹시 비트코인 이런 거를 열심히 연구를? 네,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논문도 쓰고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때 그거를 이제 샀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아쉬운 공부만 하셨군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여러 동향들,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최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존재들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는 뭔가 좀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의 가상자산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되는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나 유형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기존의 가상자산들은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이 문제였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일종의 그 가격 유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뭔가 자산을 잡고 있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이제 안정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유형을 분류할 때 보통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담보형과 무담보형 이렇게 나누고 담보형은 이제 법정화폐 담보형 또는 이제 실물자산 담보형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요. 그 무담보형이 이제 그 알고리즘형, 테라루나 같은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이제 규제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분야가 됐고 이제 담보형 중에서 지금은 이제 그 달러를 담보하고 있는 그런 테더나 서클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하는 그러한 형태의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으로 이제 일단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이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이것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결제 정산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 증식 수단이라기보다는 결제 인프라의 어떤 그렇습니다.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부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계속 사용량이 증가해 왔고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연간 결제 금액이 약 16조 달러. 16조 달러. 이걸 이제 비교하자면은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금액. 이미 벌써.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단순한 이제 디지털 자산, 코인 이런 논리에서 벌써 이제 실생활에 깊이 이제 파고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에 크립토 3법이라고 부르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한 이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등등과 관련돼서 이것도 무슨 연관이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립토 3법을 보통 얘기하면은 이제 지니어스법이랑 클래리티법, 그 다음에 안티 CBDC 액트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인데요. 지니어스 액트 이게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법 제도화한 그런 법이고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연방 규제 체계로 편입하면서 정부가 이제 챙기는 대상이 됐다. 이제 발행사 인가 요건이나 준수 요건 같은 것들을 다 정한 법이고요. 클래리티 액트는 이제 기존부터 가상자산이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증권이냐 아니냐,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이런 되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형화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증권이다, 어떤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이제 짓는 법이고 네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관할 기관도 증권거래위원회 갈 것이냐 아니면은 상품선물위원회 갈 것이냐 이걸 이제 명확하게 가르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지수를 명확히 부여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티-CBDC 액트 이거는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네네. 이거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인데요. 이거 CBD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고 뭐 중국도 이제 하고 있고 여러 나라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미국은 이걸 금지시킨 건가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는 측면에서 CBDC 또는 스테이블 코인 뭐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런 CBDC가 국민의 그런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침해 또는 뭐 자유를 뭐 침해한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금지하고 그 대신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그 내용까지 담은 안티-CBDC 액트까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국민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이제 들춰볼까봐 이제 금지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런 뭐 어떤 그런 핑계랄까 그런 어떤 이유를 내세웠죠. 네. 어쨌든 이제 현재로서 보면은 발효가 된 것은 이제 지니어스법이 이제 일단 발효가 된 상태고 나머지는 좀 있으면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보면 나머지는 이제 하원까지 통과됐는데 대통령 서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일단 통과된 법인 이제 지니어스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데 이 지니어스법 그러면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핵심 내용 몇 가지로 이제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내용이 이제 그거죠. 이제 인가제를 도입한다. 그다음에 준비자산 요건을 뭐 규정한다. 그다음에 상환권 보장을 명확하게 한다. 그다음 소비자 보호 조항, 그다음에 공시 및 감사 조항, 그다음에 이제 자금 세탁 방지 등 이제 규제 준수 조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차례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그 인가 부분은 연방 차원으로 이제 인가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회사라면은 그 요건에 갖추어진 대로 인가를 받아야만 발행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은행이나 신탁회사 이런 그런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그런 요건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상당히 타이트한 어떤 요건을 적용하겠군요. 근데 이제 준비자산 관련해 가지고는 그 발행자산 이상의 현금이나 국채 등 안전 자산을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유지를 해라. 그리고 이제 이제 준비 자산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사업, 뭐 대출 같은 거 이런 거에는 활용할 수 없다. 돌려받기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상환권 뭐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이용자가 언제든지 발행사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제시하고 1대1로 달러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현금이랑 똑같다라는 인식이 들겠군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즉시 매우 빠르게 이제 상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자 지급은 이제 철저히 금지한다는 게 이제 미국 법의 어떤 입장입니다. 미국 법과 EU 법이 대체로 이제 그런 입장이고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의 법안들은 뭐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자 지급은 명확하게 금지한다.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게 예금이냐,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런 금융 상품이 아니라는 취지를 이자 지급 금지로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소비자 보호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준비 자산을 발행사 자기 자산과 완전히 분리해서 보관해야 되고 파산 시에도 보유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되게 높였군요, 보면.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공시 감사 이것도 이제 발행사가 정기적으로 이제 공시를 해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디지털 화폐로 쓰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그게 사실 제일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그 미국 자금 세탁 방지법이나 또는 이제 해외 자산 통제국의 오페크 그런 제재 준수 의무 이것들을 명확하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확실하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군요, 보면. 맞습니다. 이제 뭐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 상품이나 증권이 아니라는 방향성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제 정산 인프라 확실히 가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금융과 관련돼 있는 거의 그에 준하는 이제 규제를 이제 받게 되는데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하기 쉽지 않겠군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국 법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들이 다 있는데 은행과 같은 금융사, 은행이 아닌 금융사, 그다음에 이제 비금융사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인가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은행 또는 이제 은행이 아닌 금융사보다 비금융사에 대한 요건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많은 논란이 있고 네네. 시장 어떤 그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쨌든 일단 미국 지니어스법에서는 비금융사는 좀 더 까다롭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금융사업자들한테 좀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군요. 보면은. 네, 뭐 그렇기도 한데 하지만 이제 빅테크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 건 것은 아니니까. 아니고 네. 참여할 수 있게는 해주되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뭐 두는 정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이제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금융권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빅테크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했던 이제 핀테크 등 뭐 결제와 관련되는 그 동안에 다양한 이제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업종들에서 봤을 때 이 뭐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제 향후 변화는 어떻게 이제 보이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규제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뭐 대형 금융사나 빅테크 이런 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뭐 활용할 것인가 뭐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은행급의 그런 감독 체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이나 빅테크 등에서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로 이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미국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일단은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나요? 네, 뭐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그 JP 모건 같은 그런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통상 인프라 그걸 만들어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블랙록 같은 그런 자산 운용사들도 그 이미 토큰화된 펀드 채권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이제 기축 통화처럼 쓰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뭐 핀테크 분야에서도 페이팔 같은 회사에서도 또 새로운 또 스테이블 코인 시도를 하고 있고 또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거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만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미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미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수출 기업이 무역 대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이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수수료, 시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환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사업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이제 납품업체 대금을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 그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자 이제 관점에서 이제 그 토큰 증권 STO 또는 이제 실물 자산 토큰 RWA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납입하고 이자나 배당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령하는 방식. 단순 명료해지는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디지털 금융에서의 뭐 기축 통화처럼 이미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더 이제 기본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의 그런 사업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이제 향후에 이제 거론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뭐 콘텐츠 사업이나 뭐 구독 사업 또는 이제 뭐 그 게임 산업 뭐 이런 데에서 다양한 그런 이제 플랫폼 결제 같은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레저리 관리나 각종 이제 자산 보관 운용 같은 것들도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 모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가치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이제 효용성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이디어 싸움이겠군요. 누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은 이제 법률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업체들이 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나라겠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이제 막 초보적인 어떤 틀을 갖추기 시작을 했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멀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그런 히스토리를 다 겪으면서 왔는데요.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한동안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무시하는 어떤 그런 단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각지대에 방치해두는 그런 단계로 꽤 오래 있었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그 거래소들이 생기면서 맞습니다.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제 어떤 그런 규제가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문수도 폭발하기 시작했었죠. 그때부터 바빠지셨군요, 이 문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쭉 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것들이 법령에 들어온 것이 이제 2020년도에 특근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거래소 신고, 그다음에 AML 의무 이런 것들만 이제 들어와 있던 그런 것이었죠.
2024년 7월 달에 시행된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자본시장법에 있던 그런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정 중에서 중요한 것을 이제 빼와가지고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제 어떤 입법화 제도화가 진행돼 왔습니다만은 사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미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뭐 아쉬운 게 많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토큰 증권 그 법 개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고 사실 이야기는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리고 이제 업권법 제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의원님들이 이제 바빠지시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도 다양한 법률이 발의되어 있다. 네, 이미 지금 이제 5개 정도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2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업권법 형태를 띠면서 그 내용의 스테이블 코인도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 이제 3가지는 업권법을 일단 제쳐놓고 일단 급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부분만 먼저 이제 입법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3개, 이렇게 총 5개가 발의되어 있는데요. 네네. 발의된 이후에도 조금 지금 논의가 많다 보니까 약간 지체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법안들이 좀 통합되고 좀 다듬어져가지고 빨리 이제 입법화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스타일로 보면은 이제 시장 혁신보다는 투자자 보호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 가지 또 거기와 관련된 뭐 자본금 요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좀 맞춰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든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뭔가 다시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 한다, 유통시키려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문제점들을 먼저 당면하게 될까요? 네, 이제 지금 시점에서라고 하면 이제 제도화 되기 전일 것인데요. 그렇죠.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일단 여기서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 하려면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뭐 어떻게 인가한다 하고 어떻게 한다 또는 이제 그 준비 자산을 어떻게 보관한다 이런 이제 의무 조항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어떤 뭐 발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아닌가 일단은 싶고요. 현재로서는 입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제 발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이제 시장 신뢰가 확보돼야만 이제 패깅이 유지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불확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적 성격으로도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많은 이제 어려운 허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지금 이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다행히 뭐 입법이 빨리 돼가지고 기본 방향은 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으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만약에 됐다라고 가정하면 뭘 또 주의해야 될까요? 이제 당연히 이제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준비자산 또는 이제 소비자 보호 이런 거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하고 한다면은 가상 자산을 이제 기업이 자기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자산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거래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법인이 회계 처리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미 이제 그 가상 자산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이 발표가 돼 있어가지고 그에 따르면 되긴 되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이중적 성격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지급 결제 수단이기도 하고 가상 자산이기도 하고 이런 이중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쪽에다 집어넣어야 될지. 그래서 이걸 이제 발행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자 회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이제 준비 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뭐 발행 잔액은 부채로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면서 거래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유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현금 등가물로 볼 거냐 또는 금융자산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가상자산처럼 무형자산으로 보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이제 단계군요. 보면 요게 이제 정리가 돼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자유롭게 거래하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외환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상당히 타이트한 이제 외환 뭐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부터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제 오래된 숙제 같은 그런 것인데요. 가상자산이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성격이 해외 글로벌로 자유롭게 그렇죠. 24시간 언제라도 큰 특성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외환
외국환 거래법상에 이제 규제되는 그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옛날부터 이제 의문이 많았고 이거에 대해서 당국이 어떠한 그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예.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그냥 거래하고 이렇게 쭉 해왔었거든요. 예.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법제화하는 마당에서 기존처럼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의 어떤 그런 애매한 부분을 남겨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 당국에서 이제 이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일단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결정이 돼야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해외에 막 송금하고 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이제 규정할 수 기반이 있겠군요.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매우 또 애매한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지방에 가보면은 이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농업 현장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언제부턴가 이제 해외 송금을 은행에서 안 하시고 이러한 이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하시다 보니까 농장주들이 이제 이러한 송금법을 익히시느라고 머리 아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제 바로 좀 있으면 이제 고민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든 이제 이런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슈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잘 쓰면 좋은데 이걸 또 악용해서 개인의 또 이익을 또 챙기는 경우, 그다음에 이걸 또 막으려는 또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뭐 편리성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순간 이거는 이제 뭐 자금 세탁 방지 이건 정말 이제 철저하게 이제 준수가 돼야 되는 큰 이슈이고요. 누구 돈인지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 보호 이것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용자 보호와 AML 관련해 가지고 법 제도에서도 이걸 철저하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지니어스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용자 보호와 AML 부분을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가 사용하자고 하는 그런 코인이 이제 규제를 충족하는 그런 코인인지 이거를 잘 선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기업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각종 제재 준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요건들도 엄격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많은 사항들을 고려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사항들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이제 미국 지니어스법하고 유사한 뭐 이런 법들이 이제 제정이 될 텐데 언제쯤 뭐 이 제정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뭐 전망. 일단 이제 법안이 많이 발의되어 있고 이제 관심도 크고 여러 업계들도 준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이 늦추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좀 통합하고 정부 대안도 나오고 해서 이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뭐 기본적인 방향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유사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금 발의된 법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 준비자산 100% 보유, 그다음 상환권 보장, 그다음 자산 분리 보관, 공시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지니어스법과 거의 유사하게 다 규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되어 있고 뭐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자 지급 금지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뉘앙스가 다른 법안이 좀 있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본금 요건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자기들 이제 시스템에 들여오는 것 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도 이게 글로벌리 쓰일 수 있는 데는 약간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행된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나 유로화 기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이제 어떤 인가 기준으로 이제 허가를 해주고 어떤 조건 하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이제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새로운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기회일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자문을 이제 수행을 해오셨을 텐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는 사업을 이제 구상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어떤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 이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기업과 뭐 금융권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더 이상 기존과 같은 그런 가상 자산으로
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디지털 결제 정산 인프라가 네네. 된다는 그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자본금 요건 가지고 계속 이제 논의가 많은데요. 예. 향후에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자본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장 구조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이제 자본금을 50억 이렇게 정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좀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네네. 이제 10억 또는 그 미만 수준 5억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뭐 핀테크들도 충분히 덤벼들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핀테크와 스타트업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면서 이제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같이 사업할 것인지 등등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뭐 발의된 모든 법안들이 그 준비된 그 준비자산 100% 보유, 예. 그다음에 이제 파산 시 예치금 분리 우선 변제, 또 신속한 상환 의무, 네. 또 공시 감사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뭐 당연히 확실하게 충족을 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이걸 유의해야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발행 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보안, 기술 또는 뭐 그런 인프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런 부분까지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꽤 의외로 많군요, 보면은.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이제 그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발행하고 이제 유통할 수 있게 했다 이걸로 끝 이게 아니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건 수취입 결제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소비할 때 지급 결제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RWA 토큰 증권 이런 디지털 금융에서의 어떤 기축 통화로 이제 정해둔다든지 뭐 이런 이제 어떤 사용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사용처 비즈니스 모델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살아남고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발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수익을 어디서 낼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도 또 고민해야겠군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 가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금융 환경을 많이 바꿔놓을 것 같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누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잘 안 보이는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뭐 앞서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기업들의 대응과 관련돼서 이제 미래 금융 환경 변화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히 그런 뭐 결제 수단, 효율적인 네. 결제 수단, 뭐 이것도 큰 의미입니다만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금융 시스템과 글로벌 질서 재편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프라까지 이제 진화할 것이다. 네네. 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뭐 이제 여러 달러나 유로 또는 엔화 기반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이제 기존의 그런 통화 경쟁 비슷하게 네.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경쟁도 이제 국제 통화 질서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새로운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군요. 네. 또 말씀드린 대로 무역과 금융에서도 RWA 토큰 증권, ETF 같은 그런 네네. 금융 상품 또는 콘텐츠 산업, 뭐 구독 산업 이런 데에서도 이제 그런 신산업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네, 일단 기본 결제 수단으로 이제 활용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제 말씀 반복해서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이것이 옛날 코인처럼 발행하고 나면 갑자기 자산이 막 증식되는 이런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걸맞는 뭔가 롤과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확실하게 해야 됐다. 이게 이제 정답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활성화되게 되면 기존 산업의 헤게모니도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 피지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과 그런 기존 금융기관들의 어떤 그런 경쟁 구도나 역할 관계에서 향후에 이제 그런 헤게모니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어떤 사업 구상이나 사업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0년 동안 참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했었습니다.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라는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넷이 과연 돈이 되느냐, 그 다음에 뭐 SNS, 모바일 이런 것들은 정말 어디서 돈을 벌지?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만 당초 예상과는 다른 모델로 진화하면서 각각의 역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사라진 많은 이제 BM들도 존재를 했었죠. 어쨌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제도적인 틀을 갖추게 되고 본격적인 이제 변화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이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저희 율촌을 찾아주시고 김익현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 그리고 해외 사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김익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